사실 이렇게 범야권의 압승, 끝난 22대 총선, 아무래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의 여의도 입성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기간 내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을 약속드렸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정식,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두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의석수에 개의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약속했던 바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국 대표이자 조국 의원이 될 조국혁신당의 수장 조국 대표 얘기 해봤습니다. 비례 2번. 사실 총선 전부터도 안정권이라는 얘기가 많았고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조국혁신당의 바람과 목표는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정권 심판원의 선봉에 서서 이른바 하객진 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잘 유권자들에게 반영이 됐고 그래서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이 됐습니다. 네, 지금 비례대표만으로도 원내 3당을 이룬 약간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사실은 초반에는 아무도 이제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약간 1대1 구도에서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가 구도가 되면서 갑자기 국민의힘이 분위기가 되게 반전됐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등장한 것이 조국혁신당인데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지금 야권 압승을 견인했고 이끌었다. 예. 정권 심판론을 제대로 부각해서 꺼져가던 정권 심판론 부각이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특히 이제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국회 이제 22대 국회에 상당한 강경 모드 이거를 이제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야권 이제 압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공언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조금 전인가요? 조국 대표가 이제 본인 SNS를 통해서 아마 총선에 대한 메시지 독도인 것 같죠? 외교 문제에 대한 암시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그리고 계속 조국혁신당이 주장했던 게 3년은 길다 이런 메시지였고 이번에 대거 12명이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비례대표로 입성하기 때문에 아마 꽤 입김이 세질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에 아마 이 SNS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렸고요. 조국 대표 물론 본인 사법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2심에서 실형을 받았고 향후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 혹은 구속 여부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있겠죠. 최병목 의원님. 네. 사실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황운하 후보도 그렇고요. 참 지역구 당선이 됐다가 비례대표 당선된 것도 참 이제 별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에 없던 일. 근데 이제 12명의 비례대표 몇 명 중에 여러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인물들이 조국혁신당에 제법 있어. 다만 이게 승계가 또 후순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12석 앞으로의 22대 국회에서의 목소리는 꽤 강성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정당이 조국혁신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 단축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누구도 지금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월 8일에 2심 징역 2년 선고가 나왔거든요. 예. 대개의 경우 이제 한 4개월쯤 그 어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렇게 본다면 이게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예. 아마 5월에 예를 들어서 확정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니면 만약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금배지를 좀 오래 달게 되겠죠.
다시 고등법원에 갔다가 대법원으로 오게 되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신속한 재판을 워낙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조국 대표의 이 국회의원 생활이 그렇게 길지 못할 것이다 정도는 충분히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예. 다만 그럴 경우라도 뭐 이 당이 결국 뭐 조국 대표와 뭐 결국 혼연일체가 된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옥중에서도 조국 대표의 영향력은 조국 혁신당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다라고 본다면 아마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대척점에서의 대충돌 뭐 이거는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게 예. 계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뭐 사법 리스크, 뭐 정치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나눠서 살펴봤지만 이번 총선판을 이른바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이 뒤흔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